프롤로그 우주를 다시 묻는 순간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깊은 밤 세상이 조용해지고 도시의 빛 공해가 잠시 잦아들면 그제야 하늘에 숨어있던 별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아름다움 앞에서 우리 인간은 늘 한 가지 오래된 질문을 떠올려 왔습니다.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모든 것, 별, 행성, 은하, 가스, 먼지까지 이 전부를 합해도 우주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 즉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존재들의 본질을 모른 채 수십 년 동안 단 하나의 가정에 의존해 왔습니다. 암흑물질은 중력만 느낀다. 이 문장은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 한 번도 깊게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당연히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처럼요. 그러나 과학은 언제나 의심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우주의 거대 구조와 은하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던 중 아주 미묘한 불일치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불일치는 작고 사소해 보였지만 그 뿌리에는 커다란 가능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암흑물질의 운동 법칙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 혹은 우주는 단순한 힘의 공간이 아니라 더 깊은 층위의 정보가 흐르는 곳일지도 모른다. 이 질문은 매우 오래된 우주론의 가정을 뒤흔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문을 여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암흑물질이나 우주론의 하나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이야기입니다. 우주는 어떻게 자신을 조직하는가? 정보는 어떻게 운동을 만들고 엔트로피는 어떻게 우주를 바꾸는가? 보이지 않는 힘은 실제로 무엇일까? 우리는 우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 우리가 보는 우주는 진짜 우주가 맞는가? 이 영상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시작됩니다. 1장에서는 암흑물질의 숨겨진 본질을, 2장에서는 암흑물질의 움직임을 읽는 세 가지 우주적 창을, 3장에서는 정보 게이지 우주론이 제안하는 새로운 우주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비밀은 항상 가장 조용한 곳에 있다. 우주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폭발이 일어나도 충돌이 일어나도 우리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주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흔들림으로, 시간의 흐름으로, 공간의 굴절로, 그리고 정보의 미세한 이동으로 우리는 이제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영상을 펼친 당신에게 이제부터 우리는 익숙했던 우주의 그림을 뻗고 새로운 관점, 새로운 언어, 새로운 질문으로 우주를 다시 바라보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크게 숨을 들이켜 보세요. 이제 눈앞에 펼쳐질 세계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우주보다 훨씬 넓고 깊고 아름답습니다. 자, 그럼 우주가 숨겨온 이야기를 들으러 가볼까요? 1장 보이지 않는 물질의 진짜 모습, 암흑물질의 재발견. 어느 날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이 총총한 밤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수천, 수만 개의 별이 보이죠. 하지만 이 모든 별, 행성, 가스, 은하까지 합쳐도 우주 전체의 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나머지 95%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7% 우주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암흑물질 다크매터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물질을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빛을 내지도 반사하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암흑물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암흑물질은 중력만 느낀다 정말일까?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암흑물질은 중력만 느끼는 소극적인 존재입니다. 전자기력 반응 없음, 양력 반응 없음, 강력 반응 없음, 충돌 거의 없음, 빛과 상호작용도 없음. 오직 중력만 느낄 뿐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암흑물질은 중력 방정식에 따라 정확히 움직이겠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 당연한 가정은 단 한 번도 관측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편의상 그렇게 가정해 온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관측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과학자들은 이상한 조짐을 보기 시작했다. 천문학자들은 최근 몇 년간 암흑물질과 관련하여
일종의 불일치 신호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들의 움직임이 예측보다 느리거나 빠른 곳, 특정 스케일에서 성장률이 갑자기 꺾이는 지점, 적색 편의 RSD와 렌즈링 사이의 섬세한 차이, 중력 적색 편의에서 보이는 미세한 비대칭 패턴. 처음에는 모두 측정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지만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암흑물질이 중력 외에 추가적인 힘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암흑물질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복잡한 존재가 아닐까? 지금의 표준 모형은 너무 단순하게 가정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운동 방정식, 모든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지배하는 방정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이를 오일러 이퀘이전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던진 공도, 부서지는 파도도, 은하 속 암흑물질도 모두 이 운동 방정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표준 우주론에서는 암흑물질의 오일러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합니다. 세타 프라임 플러스 h 세타 플러스 k 제곱 사이는 0. 여기에는 큰 의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중력이 주는 밀어당김 사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흐른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항이 추가된다면 연구자들이 제기한 새로운 가능성. 이 영상에 기반이 된 연구는 조용히 그러나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암흑물질은 정말 이 방정식 그대로 움직일까? 혹시 여기에 추가 힘이나 마찰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 추가 힘이 암흑물질을 더 끌어당기거나 밀어낼 수도 있고 정보 손실이나 엔트로피 증가로 인해 우주적 마찰력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중력이 바뀌지 않아도 암흑물질의 속도와 구조 형성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암흑물질의 운동이 다르다면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전체 그림이 다시 그려져야 합니다. 은하가 형성되는 시기, 구조가 성장하는 속도, 중력 렌즈의 크기, 암흑에너지의 역할, 우주의 가속 팽창, 이 모든 것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즉, 이 질문은 단순한 측정 문제가 아닙니다. 우주 사진 전체에 영향을 주는 렌즈를 교체하는 사건입니다. 정보 게이지 이론의 등장, 힘과 정보의 새로운 연결. 기존 물리학에서는 힘이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보 게이지 이론 IGRUEQFT은 도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힘은 정보의 흐름이 만든 결과일 수 있다. 정보가 흐르면 소용돌이가 생기고, 정보가 사라지면 마찰이 생기며, 정보가 압축되면 새로운 효과가 태어난다. 이제 암흑물질의 운동 방정식은 힘이 아니라 정보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 영상은 그 여정의 첫 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주를 관측하는 세 가지 기술, RSD 속도, 위크 렌싱 공간 곡률, 그래비테이셔널 레드시프트 시간의 흐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암흑물질의 움직임을 함께 보여주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정보 게이지 우주론이 열어주는 미래의 철학적 의미를 탐구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95%를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지의 영역을 설명할 새로운 도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정을 계속해 볼까요? 2장 우주의 세 가지 눈 RSD, 렌싱 그래비테이셔널 레드시프트. 암흑물질을 직접 볼 수 없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 암흑물질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빛을 내지 않고 빛과 상호작용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 암흑물질이 만들어내는 현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마치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아,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알듯이 말이죠. 암흑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암흑물질의 속도, 위치, 시간적 흔적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RSD 속도, 렌싱 공간의 굴절, 그래비테이셔널 레드시프트 시간의 변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 세 가지 관측 방법을 세 개의 우주의 창문으로 비유하여 쉽게 설명합니다. RSD 우주의 빛나는 속도계. 우리는 은하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그 은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멀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은하의 진짜 속도는 단순히 우주 팽창으로 뒤로 밀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암흑물질에 끌리고 다른 은하의 중력에 끌리고 거대한 구조 속에서 휘둘립니다.
이 특수한 속도를 퍼뷸리어 벌라서티 고유 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은하의 분포를 아주 미묘하게 왜곡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레드시프트 스페이스 디스토션 RSD입니다. RSD로 볼 수 있는 것, 암흑물질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우주의 구조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암흑물질의 오일러 방정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해결하려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암흑물질의 속도는 정말 지하릴 반상대론이 예측한 그대로인가? RSD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속도계입니다. 위크 렌싱 우주 공간이 휘어지는 모양을 본다. 만약 여러분이 한 개의 유리잔을 들고 그 뒤에 작은 글자를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잔의 굴곡에 따라 글자가 일그러져 보일 것입니다. 우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멀리 있는 은하에서 오는 빛은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십억 년 동안 수많은 암흑물질 덩어리에 의해 휘어집니다. 이 빛의 왜곡, 즉 공간의 미세한 굴절을 측정하는 것이 약한 중력 렌즈 위크 렌싱입니다. 렌싱이 알려주는 것, 우주 공간이 실제로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 암흑물질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는지, 두 개의 포텐셜 파이 프 사이의 평균 웨일 포텐셜을 직접 측정. 중요한 점은 다음입니다. 마더파이드 그래버티가 있을 경우 파이와 프 사이가 달라져 렌즈링 신호도 달라집니다. 마더파이드 오일러만 있을 경우 파이프 사이가 유지됩니다. 즉 렌즈링은 그대로 암흑물질의 속도만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MG와 마더파이드 오일러를 구별하게 합니다. 그래비테이셔널 레드시프트 시간 포텐셜 프 사이를 직접 본다. 우주의 중력은 공간만 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조차도 흐르는 속도를 바꿉니다. 이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예측했고 오늘날 GPS 위성에서도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죠. 은하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질량 즉 강한 중력장을 통과하면 빛의 파장이 늘어나며 적색 편이가 됩니다. 이 미세한 적색 편이를 통해 우리는 시간의 굴절량 즉 프사이 포텐셜을 직접 측정합니다. 프사이 더렉트가 왜 중요한가? 공간의 굴절 렌즈링이 시간의 굴절 프사이과 다르다. 만약 둘이 다르면 중력이 변했다 mg 수정 중력, 둘이 같으면 중력은 지하릴 반상대론, 대신 암흑물질 운동이 바뀜 오일러 마더퍼케이션. 그래서 프사이 더렉트는 우주를 보는 또 하나의 창, 시간을 직접 보는 창입니다. 세 창문을 동시에 열면 보이는 것들. 연구진이 이 세 가지 관측을 동일한 GK 구간에서 결합하여 동시에 분석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드디어 알 수 있는 것, 암흑물질의 운동 법칙이 정말 지하릴 반상대론 그대로인지, 숨겨진 새로운 힘감 마인포가 있는지, 정보 손실 기반의 마찰 세타인포가 우주 규모에서 존재할 수 있는지, 중력이 바뀐 것인지 MG, 아니면 암흑물질의 움직임만 바뀐 것인지 마더파이드 오일러. 이것은 우주론에서 수십 년간 분리하기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RSD 속도, 렌싱 공간, 프사이 더렉트 시간, 이 세 창을 결합하면 처음으로 이 둘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결과, 연구진의 분석은 현재 관측 데이터가 놀랍게도 다음을 선호함을 보여줍니다. 중력은 지하릴 반상대론 그대로 유지. 대신 암흑물질의 운동 오일러 방정식이 살짝 수정된 그림. 즉, 우주가 변한 것이 아니라 암흑물질이 생각보다 더 복잡한 존재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암흑물질을 너무 단순하게 보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보 게이지 우주론의 철학. 지금까지 본 것은 무엇을 어떻게 측정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은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우주는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 힘은 어디서 오고 왜 작용하는가? 중력은 정말 물리적 힘인가? 아니면 정보의 부산물인가? 이제 다음 장에서 IGRUEQFT가 제시하는 우주의 숨겨진 층위 정보, 엔트로피, 그리고 힘의 본질을 탐험하게 됩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선이 열립니다. 3장 정보 게이지 우주론, 보이지 않는 힘의 철학. 우주는 정말 힘으로만 움직일까? 전통적인 물리학의 세계에서 우주는 오랫동안 힘의 무대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중력은 공간을 휘게 하고, 전자기력은 원자를 붙잡고, 양력은 핵 반응을 지배하며, 강력은 쿼크를 묶습니다. 모든 현상은 이 네 가지 힘의 조합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고 방식이
우주의 본질을 일부분만 보여주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아인슈타인은 중력은 공간의 휘어짐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힘이 아니라 기하학이었죠. 그리고 이제 21세기 초입에서 또 하나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움직임은 정보의 흐름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보 게이지, 우주론 인포메이션 게이지 유니버스가 제안하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정보는 흐르고 흐르는 정보는 힘처럼 보인다. 물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와 엔트로피는 단순한 추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연력학 제2법칙은 정보의 소멸과 연결되어 있고, 블랙홀의 온도와 엔트로피는 정보 저장량의 의미를 가지고, 양자 알키멘텐걸루먼트는 정보적 연결을 나타냅니다.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정보가 흐를 때 그 흐름은 물리적인 힘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 정보의 흐름은 방향을 가지며, 때로는 소용돌이를 만들고, 때로는 사라지며 마찰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힘이라고 부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감마엠포 보이지 않는 추력 스러스트? 앞선 장에서 배웠던 감마엠포라는 완전히 새로운 항은 그냥 수식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보가 암흑물질을 밀고 당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시냇물이 흐르면 잎사귀가 탄력 있게 흔들리듯 정보의 흐름이 존재하면 암흑물질의 경로를 약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가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힘에서 운동이라는 방향을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IGRUEQFT는 조용히 말합니다. 어쩌면 정보, 힘, 운동이라는 더 깊은 층위가 있을지도 모른다. 세타임포 우주가 가진 엔트로피적 마찰.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은 세타임포, 즉 엔트로피적 마찰입니다. 이 항은 놀랍게도 우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정보 손실과 엔트로피 증가가 암흑물질의 움직임을 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마찰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죠. 손을 비비면 열이 나고, 자동차는 엔진 마찰로 에너지를 잃으며, 물이 흐르면 주변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엔트로피 증가, 곧 정보 손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전체도 이 거대한 엔트로피 법칙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보가 사라지면 암흑물질은 정보적 마찰을 느낍니다. 속도가 조금씩 줄고 성장률이 미세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세타임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IGRUEQFT의 독특한 시그니처 우주의 숨은 무늬.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 정보 출력과 엔트로피 마찰이 관측 가능한 독특한 무늬 시그너처즈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시그니처 1 스케일 브레이크 K 미일치. 우주의 특정 크기에서 암흑물질의 움직임이 틀어지는 지점이 등장합니다. 시그니처 2 낮은 지에서 성장률 둔화. 엔트로피 마찰이 커지는 시대. 최근 우주에서 암흑물질의 성장이 살짝 느려집니다. 시그니처 3 바리온 BS 암흑물질의 미세한 성장률 차이. 우주 규모의 등가 원리 테스트가 됩니다. 기존 중력 이론에서는 나올 수 없는 신호입니다. 시그니처 4 파이프 사이 유지 슬립 0. 중력이 바뀌었다면 파이프 사이가 다르게 되어야 하는데, IGRUEQFT는 지하를 유지합니다. 즉, 공간이 휘는 방식은 그대로, 대신 암흑물질의 운동만 달라진다. 이 무늬들은 우리가 우주에서 실제로 관측할 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보이지 않는 정보의 힘이 우주에 남기는 흔적을 숫자로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철학적 의미, 우주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 이제 우리는 더 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주는 본질적으로 정보 시스템인가? IGRUEQFT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는 단순히 질량의 운동장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층위, 엔트로피와 정보의 흐름이 주도하는 거대 네트워크일 수 있습니다. 중력은 정보의 기하학적 결과, 운동은 정보의 흐름에 대한 반응, 암흑물질의 행동은 정보 손실의 파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주는 마치 거대한 비평형 정보 엔진처럼 보입니다. 사라지는 정보, 생성되는 정보, 흐르는 정보가 우주 구조의 성장, 가속, 팽창, 암흑물질의 속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정보를 해석하는 우주의 내부 관찰자.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철학적 통찰이 생깁니다. 우주의 정보 흐름을 관찰하는 존재인 우리 인간은 결국 정보의 일부를 읽고 있는 또 하나의 정보 시스템입니다.
즉, 우주가 가진 정보 구조 속에서 우리는 그 일부를 해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철학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우주가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정보를 읽는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는 우리를 통해 스스로를 해석하는 셈이다. 이 문장은 양자역학, 연력학, 상대성 이론이 정보라는 공통된 언어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 우주를 다시 묻는 여행. 이 장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음 질문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암흑물질은 정말 중력만 느끼는가?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정보 기반의 힘이 존재하는가? 힘과 운동은 결국 정보 변화의 그림자인가? 이 영상은 그 답을 확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새롭게 여는 것. 힘을 넘어 정보로, 물질을 넘어 구조로. 새로운 패러다임은 언제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진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영상은 토트쌤이 저술한 다음 IG RUEQFT론과 암흑물질 연구 논문의 대중 해설서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수학적, 물리적 전개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영상 본문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토트쌤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